네, 정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출발새 아침의 기획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앞서 1부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요, 윤 총장의 칭계위가 2차례 연기됐고, 이제 네네. 목요일 10일에 열릴 예정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윤 총장 측이, 칭계위를, 주도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이 검사 징계법이 네네.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검사 징계법은 이미 1957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돼 왔습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이 검찰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에 검사입니다. 검사의 한 직급으로 분류될 뿐이지, 예. 이 검사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네. 이 징계 심사를 한다는 게 위헌일 수 없고, 효력 정지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윤석열 총장도 사석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예. 윤석열 검사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를 즐겨 했다고 그럽니다. 예. 갑자기 그렇게 쭉 인정해 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본인은 좀 특별한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으로 예우해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윤호중 의원님, 그러면은 이 소송이 이번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건 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이 장관이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예.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요.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징계가 예정대로 10일에 열려서 이런저런 변수가 네네. 있긴 한데요. 기피 시청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징계가 나오면은 윤 총장 측에서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 기피 신청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관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 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 이번 이 징계 심사의 핵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기소 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들이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그러므로 지금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이제 네네. 공수처법 이제 벌써 몇 차례 열린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이제 줄이는 좁히는 회의에서 이제 회의가 불발났기 때문에 이제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방향으로 잡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지난주에서부터 심사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이제 법사위원회는 언제라도 이 공수처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원내 지도부에서 이 12월 6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 공수처장 문제를 여야 간에 좀 합의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좀 기다려달라라고 한 게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아무런 이를테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 법사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이 처리가 될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뭐 핵심 내용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7명 중에 6명이 예. 합의를 해야 예.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이 추천위원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 6명을 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통과될 때만 해도 당시에 국회는 교섭단체가 3개였고요. 야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도 당시의 의석이 한 18석 정도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위원 추천권은 1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교섭단체가 둘로 줄어들고 그 결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103석으로 의석이 10석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추천위원에 대한 그 권한은 2배로 늘어난 거죠.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렇게 그 추천위원 2명을 가지고 사실상 이 공수처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외에 공수처를 구성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손볼 부분이 있다는 이 야당의 주장도 좀 수용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이제 시한까지 합의를 야당과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이거를 네네. 이제 또 여당의 어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소수당이 저렇게 아예 이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이 조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합의 시도를 해왔고요. 예. 또 지금 3차례 법안 소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라고 했지만 그 중에 2차례나 소위 참석 자체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날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이러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수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을 개정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꼭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그럼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네네. 예. 공수처 출범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아니죠. 지금 사실상 윤석열 총장 사태 등을 비롯해서 이 검찰이 그야말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종사자들이 거의 구속되거나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검찰 내에 국정농단 사건의 숨은 조력 역할을 해왔던 이 숨은 조직,
조직이 사실상 그대로 운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이제 이 검찰 개혁도 가로막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그 봉건 시대의 절대 권력이었던 이게 토마스 홉스는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과거 검찰 국가의 절대 권력화된 그런 이 검찰 조직, 이 조직의 저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는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예, 윤 의원님. 방금 전에 그 청취자 한 분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청취자분 9920님께서 윤 의원님께 꼭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왜 네네.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네.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좀 전에 이 출연한 분은 사실상 정치인이고요. 그 외에 두 분을 더 추천하셨는데 그 두 분은 검찰에 그러니까 과거에 중수부가 있었죠. 마지막 중수부장. 또 그다음에 이제 특수통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중수부, 특수부로 이어지는 이런 정치 검찰의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이 과거의 중수부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추천위원 7분이 논의 끝에 그 세 분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김학의 전 차관 개인정보 177차례 공익기자부 접수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아시는 것처럼 김학의 차관이 그 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야간을 이용해서 새벽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그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대 범죄자에 대한 해외 도피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적법한 그런 이 행위로서 조치로서 이제 이 조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무슨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